오늘 영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 바로 뜹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작은 사업자인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요즘은 매출 1천만 원만 넘어도 프리랜서 소득만 있어도 국세청은 정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깨끗하게 사업을 해도 의심 한 번만 받으면 세무조사 통보장이 날아옵니다. 2025년 세무조사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누구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세무조사 진짜 위험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정말 깜짝 놀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몇 가지 획기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가징수 또는 조세 불복,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국세 수입에 기여한 경우 연간 최대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상 대상은 은닉재산 적발, 부당 세액 공제 확인, 명당 공개를 통한 자진 납세 유도, 조세 불복, 소송 승소 등 국세 부가징수 및 승소에 기여한 세무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포상 금액은 징수금 또는 승소 금액의 10% 이내, 단일 사건 기준 300만 원 초과 시 지급됩니다. 연간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5년 5월 중 공포 시행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국세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부과 기준은 자료 제출 지연 시 30일마다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1일당 부과 금액은 직전 세계 과세 기간 1 평균 수익 금액의 0.1에서 0.2%, 평균 수익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최대 500만 원 부과, 강경 및 면제 납세자의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하여 최대 절반까지 강경 또는 면제 가능. 시행 시기는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세 번째,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 확대됩니다.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고령 여성 등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으로 확대. 지원 내용으로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한 맞춤형 직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 연계, 취업 성공 시 최대 300만 원의 취업성 공수당 지급, 국비 지원 직업 훈련 및 자격증 과정 제공, 여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경력단절 여성 창업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시기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이러한 제도 변화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국세청이 진짜로 잡아내려는 신호를 알려드리고 어떻게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조사 대상이 됐을 때 최소한의 피해로 끝내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드립니다.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앞으로 5년 이상은 세무조사 걱정 덜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1인 기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은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나는 소액이라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바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 7가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거니까 본론까지 꼭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국세청이 2025년에 가장 주목하는 세무조사 타깃부터 어떤 패턴을 보이면 바로 리스트에 올라가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왜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여러분, 세무조사는 그냥 랜덤으로 오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대상을 선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티나는 사람부터 잡습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정기조사. 둘, 비정기조사, 즉 표적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검토입니다. 일정 매출 이상 사업자는 몇 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걸립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표적조사입니다. 얘 좀 수상한데? 싶으면 바로 리스트에 올려 조사하는 방식이죠. 표적조사는 예고 없이 옵니다.
갑자기 집이나 회사로 국세청이라고 적힌 서류가 택배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무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국세청은 어떤 사람을 의심할까요? 딱 3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소득과 생활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람. 둘째, 매출에 비해 비용이 이상하게 많은 사람. 셋째, 빅데이터에 비정상 신호가 포착된 사람. 요즘 국세청은 AI가 신고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발급 현황, SNS 활동까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 소득은 월 300만 원인데 인스타그램에는 매일 명품, 고급 식당 사진만 올라온다? 바로 수상 신호입니다. 작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어씨, 연 매출 4천만 원 신고. 그런데 해외여행 사진, 명품 가방 인증이 SNS에 넘쳐났습니다. 결국 국세청이 생활수준 불일치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어씨는 숨긴 외주 매출 1억 원이 적발되어 추징금 가산세 3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죠? 그냥 신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티를 안 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행동이 티를 내게 만드는지 당신도 모르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위험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까요? 세무조사는 갑자기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조사 전부터 이미 당신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신호일까요? 첫 번째, 매출 누락. 아, 이건 다들 알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너무 쉽게 들통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카드 매출은 신고했는데 현금 매출은 일부러 누락했다. 국세청은 요즘 POS 시스템 자료, 제3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급만 딱 걸려도 매출 누락으로 바로 엮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작년 땡땡땡 시장 떡집 사건 기억하시나요? 카드 결제는 정상 신고했는데 현금 결제는 장부에 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단골 손님이 현금 영수증 요청하면서 발각. 세무조사에 이어 가산세 폭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비용 과다 계상. 세금 줄이려고 필요한 것보다 큰 비용을 잡는 경우 많죠? 문제는 이게 패턴이 되면 바로 걸린다는 겁니다. 접대비, 차량 유지비, 광고비 과다 계상. 특히 광고비는 실제 성과 대비 과다 지출이 포착되면 바로 의심받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조작. 허위 직원 등록, 급여 부풀리기,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요즘 바로 걸립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 허위 직원 2명 등록해 월급 지급했다고 신고했어요. 국세청이 간단히 전화 한 통 돌려 확인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사람. 1억 원 이상 추징됐습니다. 네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오류. 2025년부터는 발급 시간, 거래 내역까지 정밀 분석합니다. 계산서 발급 일자, 실수, 공급가액 오류, 허위 거래 등은 AI 자동 감지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 빅데이터 감시. 내 신고 내용,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SNS 게시물까지 국세청 AI가 매일 돌려봅니다. 가게 매출 300만 원 신고했는데 SNS에 매주 파인다이닝 인증, 생활 수준 불일치 알람이 뜹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서 혹시요? 나도 비슷한데? 싶으셨나요? 그냥 두면 언젠가는 대상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에 특히 강화된 세무조사 트렌드가 뭔지,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행동이 더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달라진 세무조사 트렌드. 자, 2025년 세무조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섭게 정밀해졌다입니다. 대충 넘어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자료 추적 강화. 국세청은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배달앱 정산서, 심지어 플랫폼 정산 자료까지 모두 디지털로 자동 수집합니다. 특히 배달앱 매출 누락, 플랫폼 매출 누락은 이제 100%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씨, 온라인 셀러. 배달앱 매출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자체 앱 매출을 일부 누락했어요. 플랫폼 정산 내역까지 국세청이 직접 비교하면서 매출 누락 적발.
결과는 추징금과 산세 2천만 원. 두 번째, 현금 영수증 미발급 집중 조사. 2025년부터는 현금 거래 감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특히 치킨집, 음식점, 네일샵, 마사지샵 같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 전담팀까지 생겼습니다. 소액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루 산 것만 미발급해도 의도적 누락으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배달의 플랫폼 사업자 특별관리. 스마트 스토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위메포 등 플랫폼 사업자는 모든 정산 데이터가 국세청에 실시간 전달됩니다. 따로 장부 관리 안 하고 플랫폼 정산만 믿는다면 100% 문제 생깁니다. 정산 오류, 이중 정산, 미신고 매출까지 자동 검출됩니다. 네 번째, 프리랜서 소득세 정밀 검증 강화. 요즘은 프리랜서도 소득이 일정 이상 넘으면 개인 사업자 전환 압박 받습니다. 2025년 기준 연 5천만 원 이상 소득 발생하는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사업자 등록 여부를 권고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개인 소득 신고만 하면 소득 누락 의심으로 별도 세무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래처 협력사까지 추적하는 방식 변화. 세무조사는 이제 단독으로 안 끝납니다. 당신 매출이 수상하면 거래처도 동시에 조사합니다. B씨 사업장의 세무조사 도중 거래처 C사도 매출 누락 의심 발견. C사까지 동시 조사 들어가서 둘 다 과태료 폭탄 맞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느끼셨겠지만 2025년 세무조사는 그냥 방심하면 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떤 행동, 어떤 패턴을 보이면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되는지 세무조사를 부르는 7가지 패턴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부르는 7가지 패턴.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패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신고 소득과 생활 수준 불일치. 가장 흔하고 가장 빨리 걸립니다. 연 매출 3천만 원 신고했는데 외제차 리스, 고급 아파트 월세,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로 바로 감지됩니다. 실제 사례로 연 2천만 원 신고한 프리랜서가 고급 호텔 멤버십 보유 기록이 확인돼 바로 세무조사 받았습니다. 두 번째, 매출 급증 혹은 급감. 너무 빠른 변화는 항상 의심을 부릅니다. 특히 1년 새 매출이 200% 이상 급증하거나 반대로 50% 이상 급감하면 비정상 경영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이럴 때는 매출 변동 이유를 미리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장 임차료와 접대비 과다. 수입 대비 너무 고급스러운 사무실? 너무 많은 접대비? 월 매출 1천만 원인데 사무실 임대료만 300만 원? 혹은 매출의 20% 이상을 접대비로 쓴다? 바로 비정상 비용 구조로 분류돼 조사됩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불일치. 카드 매출은 정상인데 현금 매출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다? 요즘 국세청은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비율을 평균 업종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업종 평균보다 현금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무조건 의심받습니다. 다섯 번째, 거래처 대금의 비정상적 흐름. 매출이나 매입 대금이 이상하게 나뉘어 들어오거나 개인 계좌로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사업장 법인 계좌가 아닌 대표 개인 통장으로 주요 매출 대금이 들어온 경우 세금 포탈 시도로 의심받아 조사가 들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매입 매출 비율 불균형. 매출은 적은데 매입은 너무 많거나 반대인 경우. 예를 들어 연 매출 5천만 원인데 매입이 6천만 원? 재고 누락, 매출 누락, 허위 매입까지 다 의심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반복된 수정신고 및 경정. 매년 신고하고 나서 수정신고하거나 경정당하는 경우 국세청은 반복된 신고 오류를 고의 가능성으로 해석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로 넘어가지만 3번 이상이면 별도 관리 대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체크해 보셨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수정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지금 바로 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법과 체크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한 실수 한 번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요약합니다. 소득과 생활 수준 일치 확인, 매출 급변동 시 사유 증빙 준비, 과도한 비용 처리 주의, 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 균형 관리, 거래 대금 흐름은 반드시 투명하게, 매입과 매출 비율 정리, 신고는 처음부터 정확히. 당장 오늘 내 세무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장부 정리, 증빙 서류 확보, 거래 흐름 투명화.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걸린 다음에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을 지킬 세무 체크리스트. 최근 3년치 매출 매입 자료 정리,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 발행 비율 점검, 사업용 계좌 별도 운영 여부 확인, 비용 처리의 합리성 검토, 생활비 대비 소득 수준 확인, 신고 누락 오류 여부 사전 점검, 이상 징후 발견 시 세무 전문가 상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설마 나한테까지 세무조사가 오겠어? 하지만 진짜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사업과 소득은 누가 들여다봐도 떳떳한가요? 아니면 들키기 전에 고쳐야 할 문제가 숨어 있진 않을까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세무운 세탁하고 구독으로 국세청 레이더 피하는 기술 배우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무조사보다 빠르게 새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